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영상에서 이 아크인베스트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신청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사 보류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모두의 예상대로 일단 연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SEC가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죠. 자, 그리고 9월 2일부터는 이 블랙락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신청한 이 ETF에 대해서 이 SEC가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도 연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어떤 미국이 그리는 어떤 큰 그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의견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헤드라인 PPI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지금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전보다 좀 큰 폭으로 상승폭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PP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급격하게 지금 상승폭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달까지는 이렇게 많이 낮아졌는데 이번 달에 이제 크게 집계된 모습들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로 봤을 때도 예측치를 상회하고 이전에 0%였는데 0.3%로 꽤 폭이 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탈퇴로 이 곡물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이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봤을 때도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동일하게 2.4죠. 그러니까 헤드라인 PPI보다는 상황이 좀 더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2달 연속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측치를 상회를 했고 이전 마이너스 0.1에서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연준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여러 또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예측치를 하회를 했고 이전보다도 하회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다 기대를 하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이제 하회를 했지만 예측치는 조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면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전망은 유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매 가격의 상승, 이 PPI가 오른 거는 연준이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최종금리에 도달하기 전에 또 한 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이 매파들에게, 이 강경파들에게 추가적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변수가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고용지표가 지금 계속해서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피치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무디스는 중소형 은행들의 등급을 강등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또 이 실물 경제에 여파를 미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준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은요 더 많이 상승해서 지금 90%를 넘겼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요, 가격이 거의 변동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9.3K에 머물고 있습니다. 투심은 조금 개선된 모습입니다. 지금 3계단 상승해서 공포 및 탐욕 지수가 54이고요. 중립 상태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CBD 차트가 조금씩 크진 않은데 어떤 변화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수벽 같은 경우는 여전히 28K 하단에서 가장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점이 바로 가장 마지노선으로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단기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근데 물론 이건 CBD 차트 상으로만 확인한 겁니다. 기술적인 관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5K
28.5K에서도 뭐 어느 정도 뚜렷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8.9K에서 지금 새롭게 하나 매수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요 구간까지의 어떤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어쨌든 매수 매도가 어디가 더 힘이 세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럼 매도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격이 29.5K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29.5K 부근에 좀 하나가 좀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희미하게 하나가 생길 때 말 때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얕은 매도벽입니다. 그리고 그 윗단인 30K에도 몇 개 생성이 되고 있는데, 가장 진하게 지금 하나가 생성되는 게 30.5K에서 매도벽이 굉장히 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또 하나의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가장 뚜렷한 거는 지금 31K에서 가장 뚜렷하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장 큰 갈색 고래는 요 구간에서 갑자기 매물대를 지금 던져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두 번째 큰 규모의 고래인 이 보라색 고래는 시장에서 이제 홀딩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깜짝 반등을 하게 된 요인은 녹색 규모의 고래가 여기서 지금 일정 부분 물량들을 매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빨간색 고래와 이 주황색 고래는 계속해서 매물을 던지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들도요, 지금 매수 매도의 어떤 포지션들도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요 차트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금 중요한 기사 위주로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8월 13일로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정이 났죠. 연기 결정이 나고, 다음번에 언제 발표 나느냐 하면은 11월 11일에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파이널 데드라인은 내년 1월 10일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9월 1일, 9월 2일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블랙락부터 해서 비트와이즈, 바네크 뭐 다 몰려 있죠. 여기 지금 인베스코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9월 1일과 2일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연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가장 최종적으로 이제 언제 결정을 해줘야 되냐면은 3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중순에는 최소한 얘기를 이제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4월이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거든요. 4차 반감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들까지 계속해서 연기를 하다가 이때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좀 상상을 또 초월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하나의 뭐 가능성인 거고요. 그 사이에 언제 발표가 날지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트위터에서 이제 21세어스와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이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1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EC에서도 지금 아크의 현물 ETF 상장 제한 의견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다,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물 ETF 승인 여부를 발표하기 전에 지금 하나 먼저 해결돼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이 SEC와 지금 GBTC 신탁 상품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죠. 이 결과가 제 대형 금융사들의 현물 ETF 승인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블랙락을 비롯해서 다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SEC가 굳이 먼저 움직일 이유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SEC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승인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승인에서의 핵심은 코인베이스의 감시 공유 계약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소송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ETF가 승인되는지의 여부가 많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EC가 스스로 혼자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법원의 결정까지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EC가 2024년 1월까지 굳이 최종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이 결과를 갖다 기다려야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외신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SEC는 심사지원 발표 당시에 암호화폐 시장에 가격 조작 저항력이 있다는 것을 거래소 측이 입증했다는 데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이 감시 공유 계약과 관련된 이렇게 신규 추가된, 지금까지 아크는 이미 한 차례 거절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절 안 당한 거는 이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를 갖다 넣은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질문들을 SEC가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외신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ETF 승인을 위한 예열 과정, 즉 밑밥을 까는 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는, 왜 승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없는 그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물 ETF도 승인을 했는데 현물 ETF가 지금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까지 있는데 도대체 승인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SEC는 답변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이 얼마나 많은 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요 30조 달러의 투자가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규모냐 하면요,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5,700억 달러거든요. 50배가 넘는 규모로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스케일이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뭐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계속해서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면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한 에릭 발주나스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와 재무 어드바이저들이 ETF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를 선호하는 세대들이다. 그러니까 ETF가 승인이 되면은 지금까지 투자하지 않았던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속보가 좀 전해졌는데요. 지금 보이저 디지털이 8시간 동안에 843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가격에는 단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은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제미니가 XRP를 다시 상장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또 이렇게 해서 뭐 나름의 재미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풋볼 경기에서 지금 이 선수가 지금 리플입니다. 리플이 결승선을 터치를 했죠. 근데 누구를 제꼈냐? 여기 이 수비수를 딱 제끼고 여기 딱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비수에다가 게리 갠슬러를 그려놨습니다. 게리 갠슬러를 조롱한 거죠. 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수탁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크립토뱅크입니다. 커스타디아의 최고 경영자가요,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업계의 최고의 수탁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커스터디아가 미국 일부 주에서 미국 달러 예금을 받기 시작했고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위한 규제 승인을 대기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의 환경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겠죠.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규제의 명확성이 더 뚜렷해지고 제도권 금융으로 더 깊이 수용이 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이요, CBDC 발행 실효성이 좀 뭔가 의문점이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을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월봉 차트로 봤는데요. 렉트 캐피털의 의견인데요. 지금 과거에 이제 지난 반감기 사이클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5년, 2019년, 2023년을 이 월봉 차트로 비교를 해봤는데 동일한 패턴들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추세상으로 지금 전혀 변한 것이 없고 상승의 추세가 깨지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에 와 있는데요. 자, 이 구간을 잘 지지를 얻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추세적으로 또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ACD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역사적으로 몇 번 없었던 규모의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가격이 여기에 머물러 있죠. 이제 요 부분에서 지금 맥드선이 지금 시그널 선을 돌파해서 지금 상승 움직임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이 정도의 음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뭐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례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크립토코어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KST라고 하는 기술적인 차트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걸 2020년 그 당시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구간에서 0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동일하게 지금 이 구간에 닿았고 지금 빨간 선 위로 이 녹색 선이 올라오기 직전에 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돌파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불런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 불크로스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 어떤 가격대를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세론자들 이 매수세가 8월 8일과 8월 9일에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 SMA 위로 이제 일시적으로 밀어냈습니다. 29.9K 부근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구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계속해서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요, 28.5K에서 30.3K 정도 사이에서 아주 좁은 밴드에서 계속해서 변동하는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이동 평균선이 지금 빨간색 선은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고 지금 파란색 선은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둘 다 지금 평평해지는 상황이
구간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대 강도 지수 RSI도 지금 다시 하락을 해서 중간점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당분간 이 범위 안에서 갇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어디로 돌파할지 판단하는 게 차트리스트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구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가 더 힘을 낼지를 갖다 우리가 이 차트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은 곧 일어날 추세 움직임의 시작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냐? 만약에 가격이 지금 이 구간에서 28.5K까지 가서 그 아래로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26K까지 하락을 해서 24.8K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세적으로 이제 꺾여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30.3K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종가를 형성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주간 종가를 그 정도에서 형성을 하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32.4K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거는 이 구간을 뚫으면 아마도 40K까지 도달하기 전 마지막 장애물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